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라이팅 강의를 맡고 있는 베일리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토플 라이팅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팅 시험은 IBT 토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요구되는 글자 수에 최대한 맞추어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의 시험입니다. 라이팅 시험은 55분 정도 소요되며 첫 번째 문제인 통합형 과제 요약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20분이고 두 번째 문제인 독립형 에세이 작성 시간은 30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플 라이팅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각 유형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플 라이팅 시험은 두 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통합형 유형입니다. 주어진 독해 지문을 3분 동안 읽고 관련 강의를 들은 후 두 가지 내용에 기초하여 글을 쓰는 문제가 됩니다. 통합적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인 만큼 리딩과 리스닝, 라이팅이 모두 포함되죠. 자신의 의견을 넣으면 안 되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구되는 단어 수는 250단어 정도인데 300자 가까이 쓰는 경우도 있고 200자 조금 넘는 정도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얼마나 리스닝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주어진 3분 안에 리딩 지문을 읽을 때는 스캐닝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단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은 주제문이 담겨 있고 아래 3개의 문단에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3개의 인꼴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잘 이해됐을 때 리스닝이 더 잘 들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3분을 너무 대충 읽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 3분이 지나도 리딩 지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스펠링이나 조금 세부적인 내용, 단어 확인 정도지 그때 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거예요. 리딩의 주제는 생물학, 고고학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출제가 되므로 실제로 토플 리딩이나 리스닝 섹션을 대비하며 외운 단어들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리스닝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스닝은 리딩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반박형 렉처가 됩니다. 리딩 문단 하나하나에서 설명한 것이 순서대로 하나씩 아니라며 의문이 간다며 사실일 수 없다며 설명이 나오고 또 그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 리스닝 디테일로 나오게 됩니다. 반박이라 하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리딩에선 무엇이 좋다 하면 리스닝에선 단점이 언급되며 오히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더 있다 강조하고 리딩에서 어떠한 주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 리스닝에선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리딩, 리스닝 관계는 반박으로 이루어집니다. 읽고 들은 내용에만 근거하여 쓰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의견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 여러분이 리딩의 주제와 리스닝의 주제를 언급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는 리딩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리스닝에선 어떤 근거를 내며 반박한다 라는 보고식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문단 안의 내용 비율을 리딩 1, 리스닝 3 정도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결론 문단은 필요 없으니 4개의 문단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단어 수가 어차피 220단어 정도니까 A4 기준으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독립형 에세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독립형 에세이는 한 가지 토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3단 구조 에세이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시는데 본론은 2개로 작성하셔야 하니까 총 문단 수는 4개가 되겠네요. 문제 유형으로는 A vs B, 즉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문제와 무엇에 대해 너의 의견을 말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제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등장해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2개 잡고
본문을 두 개의 이유에 맞추어 쓰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한 예시도 요구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점수가 필요하신 거라면 템플릿 등의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 300자 정도는 써주셔야 하겠고 자주 등장하는 주제 관련 단어들, 즉 문화, 학교, 가정, 사회 관련 표현들은 따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험 대비에 앞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독립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형 에세이 작성 시 주의할 것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사용하게 될 예시 템플릿들은 꼭 준비해 주세요. 혼자 공부하신다면 책을 활용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쓰이는 아웃라인을 익히시는 거죠. 특히 단기간에 점수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100%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다 하고 싶다는 욕심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가 나온 다음에 바로 for example, 바로 예시로 넘어가는 일 없게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2-3문장으로라도 해주세요. In other words, to be specific, 이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최신 경향 문제들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제를 잘못 읽으면 아예 다르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러면 논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크게 감점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문제들 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냐를 묻는데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 한다면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로직이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바로 리미티드가 뜬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통합형 에세이 작성 시 주의할 것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커피 앤 페이스트는 절대 금지입니다. 리딩에 나온 내용은 더더욱 신경 써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리딩을 어느 정도 언급해서 링크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생략을 하면 리스닝이 어떤 내용을 반박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겠죠. 꼭 리딩도 하나 정도는 디테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3번째로는 문법 과거 완료 시제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세요. 독립형에선 피할 수 있겠지만 통합형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공룡의 화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리딩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면 리스닝에서 아니야, 그랬을 리가 없어, 뭐뭐 했을 거야, 뭐뭐 했기에 어떻게 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를 추측하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might have been, must have been과 같은 과거형 동사를 쓰는 까다로운 문법 사항들이 요구되겠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럼 토플 라이팅 시험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셔서 목표 점수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토플 베일리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